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전에 잠깐 눈이 마주쳤던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자기 전에 딱 누웠더니 더욱 강렬하게 기억되는 얼굴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녀가 보냈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호감의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생각이 나거나 나중에 혹시 나한테 눈빛을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둔감한 남자분들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빛으로 주고받은 감정은 강렬하게 전달되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이런 걸 그냥 모르고 넘어가더라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떠오르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호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나 재력 혹은 감정의 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만 잘 맞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자들 보면 오늘 처음 보고 하룻밤을 보내려는 마음을 가진 여자는 아예 없어요. 맨정신으로 여자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그런 여자가 되게 무시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난 지 3시간도 안 돼서 하룻밤 보내는 여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분위기가 좀 넘어가면서 타이밍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숱하게 이야기하는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느니,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느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사실상 타이밍과 분위기 싸움이 압도적입니다. 진짜 연애 잘하는 남자들은 이런 타이밍과 분위기 싸움을 정말 잘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바로 여자의 신호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가 마음에 들 때 하는 특별한 행동들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이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든 반드시 남자한테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요. 이 신호가 딱 들어오면 바로 남자답게 시동 걸고 직진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때나 시동 걸고 작전 거는 남자분들 있어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거는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그린 라이트 신호 딱 보내면 그걸 알아차리시고 시동 걸고 직진하면 반드시 승부가 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을 파악하고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열고 했거든요. 아주 어릴 때 해오던 습관 같은 거라서 사람들 행동을 파악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서로는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호감이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게 너무 쉬워요. 엄청 티를 많이 내시고 일부러 다른 남자들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호감 신호를 보내는 건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알아차려요. 여자분이 잘 모른다고 하는 건 알면서도 이 악물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안타깝지만 당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여자분이 마음이 있는데 남자들이 모르는 경우예요. 동호회 같은 데서 보면 여자분이 막 이것저것 호감 신호를 보내거든요. 솔직히 모르면 바보일 정도로 호감 신호를 보내요. 근데 남자분이 꿈쩍도 안 하고 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남자분이 이 여성분에게 대시하고 둘이 커플이 돼요. 웃긴 건 처음에 호감 보낸 남자분이 나중에 자기가 좋아했었는데 아쉽다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 언니가 신호 보낼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그때는 그게 호감 신호 보내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신호 보내는 걸 진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하필 그거 모르고 계시다가 다른 남자분이 딱 여자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하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뒤로는 저는 이런 호감 신호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살짝 알려줍니다. 대부분 엄청 연결이 많이 되고 커플로 성사시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연애는 정말 타이밍이고 분위기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여자들도 처음에 남자 볼 때 점수를 제일 높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처음은 아니고 딱 2달에서 3달 지났을 때가 가장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적당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진짜 커플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친하지도 않으니까 약간 떨림 같은 것도 있는 사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시점에서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연애 못하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신호를 모르고 눈치 없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여성분이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 남자분과 대화를 할 때 감정 표현이 많고 풍부해집니다. 거의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대화에 능숙합니다. 대화에 능숙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이 발표를 잘하거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대화를 잘한다는 건 사실 감정적인 소통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남자들에 비해 능숙하게 대화하는 사람과 감정 교감을 잘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단어 선택을 할 때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물인 부엌칼을 설명해 본다고 합시다. 남자들은 예리하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보통의 여자들은 찔리면 아플 것 같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여자들의 특징인데 이들이 맨날 감정적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오바스럽게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고 싶을 때 감정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긍정적인 표현의 감정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귀엽다고 하기도 하고 예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그냥 사용합니다. 이 심리는 공감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거든요. 감정적인 전달을 주고받으면서 남자와 공감하고 싶어서 자꾸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고 공감을 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공감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공감대 형성하면 유대감은 쌓이거든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시다. 한 커플은 뉴스를 보고 어떤 주제에 대한 논평을 서로 하고요. 또 다른 커플은 이전에 보았던 영화에 대한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뉴스의 논평이나 토론으로 어떠한 유대감도 쌓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감정이 많이 실리는 영화나 드라마, 책과 같은 주제들은 유대감을 쌓기 훌륭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감정적인 행동을 많이 해야 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감정과 이성적인 측면으로 나뉘거든요. 연애 잘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만약 남자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도 이 남자를 보고 나도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서 저 남자 따라다니면 여자 한 명쯤 생기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면서 회식도 따라다니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저 남자는 여자가 붙었는데 나는 여자가 안 붙었을 거예요. 그게 그 남자가 잘생겼거나 능력이 좋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드민턴 동호회 가면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잘 칠지 생각하잖아요. 점수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승부욕에 불타올라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운동 끝나고 회식에서 뭐 먹을지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런 감정적인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요. 연애 잘하는 남자는 점수 한 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쳤던 여자와 경기 끝나고 감정적 소통을 해요. 오늘은 좀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밝아 보인다고 하면서 작업을 들어간다고요. 그냥 딱 멘트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진짜 남자분들 말도 안 되는 날씨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로 말의 포문을 여시는 분들 있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니 대만이 전쟁할 것 같다면서 말의 시작을 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연애 고수들은 그 여성분의 감정에 딱 집중해서 살짝 긁어내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감정 표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쳐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지,
혹은 표정이 좀 밝은 것 같다면서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여자들은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감정적인 표현으로 화답해요. 말을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연애 실패할 때 감정적 소통을 많이 했는지, 그냥 사실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말을 많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정적인 소통을 서로 많이 했는지가 여자와 거리감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전화통 붙잡고 살면서 친구들이랑 남의 험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정적인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고 감정 소통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실 험담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험담을 나누는 당사자들 간의 거리를 엄청나게 좁혀줍니다. 또 말이 좀 옆으로 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불륜의 시작이 바로 험담이에요. 남녀가 서로의 배우자를 욕하면서 친해지거든요. 내 배우자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 험담을 하면 상대 쪽에서 자기 배우자 욕을 또 하거든요. 서로 비슷한 처지나 하면서 웃다가 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험담도 감정적인 소통의 일종으로 엄청나게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자들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 먼저 감정적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을 걸 때도 보통 일에 대한 것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듯 여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을 더 잘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녀가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때는 그 다음 시그널, 즉 그녀가 보이는 다른 행동이나 말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감정 표현의 중요성은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거든요. 감정적인 소통으로 접근하는 여자들을 만나면 일단은 잘 새겨두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시그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감정 표현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하는 여자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한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주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그널 중 하나거든요. 특히 그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한 안부를 묻거나 사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싶어 한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과의 소통을 즐기고 있으며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나 많은 여자들은 먼저 연락을 보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꼬를 트여주는 역할은 역시 남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분들이 연애할 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면서 엄청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여자가 접근할 수 있게 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남자들이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여성분을 유혹하려면 서로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길을 만드는 일은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연락을 계속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역할은 절대적으로 남자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게 조금 습관처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점차 쉬워지거든요. 이 여자와 연락을 오래 주고받고 싶다고 해봅시다. 처음부터 1시간씩 전화, 통화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면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부터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연락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가벼운 문자를 주고받는 게 필수입니다. 제일 좋은 게 안부 문자가 시작하기 가볍고 좋겠죠.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거나 혹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문자 정도가 가볍고 좋겠죠.
그것도 어렵다면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가벼운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딱히 어려울 게 없는 게 가볍게 말을 붙인다고 생각하시고요. 문자를 처음부터 너무 오래 이어가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 정도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후로는 목적이 없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야겠지요. 이 정도로만 연락에 소통하는 창구를 열어 놓는 것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자분이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연락이 시작될 거니까요. 처음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전화가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목적이나 질문 같은 걸 하려고 전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점차 목적이 없는 전화가 온다면 이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저는 목적 없는 전화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져서 전화를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여자들은 특히 연락의 빈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주 연락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농도가 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근데 오래 하는 것보다는 지속성이 있는 걸 훨씬 더 강한 신호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한 번 오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분은 매일 전화가 오는데 5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통화 시간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번에 2시간 전화 통화한 게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있다고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매일 짧게 전화하는 사람이 훨씬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일정한 시간대에 전화가 오는 사람은 100%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거든요. 자신의 일상 루틴에 여러분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만약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여자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고백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엄청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매일 전화를 거는데 매일 받아주는 여자분이 있다고 해도 좋은 상황입니다. 받는 것과 거는 것은 수동적인 차이만 있을 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거의 모든 주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뭘 배우려고 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걸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배우려고 전화하는 것만 아니면 되죠. 제일 좋은 케이스가 사실 주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 주제나 그날에 따라 달라지고 기분 이야기를 했다가 날씨 이야기도 하고 요즘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예요. 이런 주제 없는 대화는 이미 일상적으로 편안한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사랑에 빠지면 아무거나 해도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마 당신과의 대화 자체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화를 하고 있고 감정을 나누고 있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 배우거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을 알고 싶은 거죠. 날씨를 물어보는 것도 날씨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날씨로 인한 당신의 감정이 궁금한 거죠. 요즘 날씨가 덥다고 물어보면서 지구 온난화 이야기나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날씨 더운데 컨디션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무슨 주제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감정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분들 제발 이야기하실 때 다른 주제에 너무 꽂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랑 토론하거나 논평하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저 당신과 감정을 나누고 싶을 뿐인데 자꾸 뭐가 맞고 틀린지를 가려내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임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는 것 말고도 중요한 신호들이 있지요. 몸짓이나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대화를 하면서 자주 눈을 맞추고 몸을 기울이는 것이죠. 알아채기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건데요. 한 번도 못 느끼는 사람은 절대 못 느끼는데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무조건 알아차립니다. 여자의 눈빛을 한번 읽어본 남자들은 반드시 다른 여자의 눈빛도 읽어낼 줄 알더라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딱 눈을 마주쳤을 때 상대의 눈이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눈 내부의 조리개가 활짝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눈이 더 빛나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여자가 당신과 자주 눈을 마주친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길을 주는 대상은 대개 우리에게 흥미가 있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따라서 그녀와 눈이 자주 마주친다는 것은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관심 없는 것에는 거의 눈길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가로수는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새로 생긴 음식점이나 변화가 있는 장소는 즉각 알아차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고 그만큼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과 자주 눈이 마주친다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자주 눈이 마주치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 역시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눈이 자주 마주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헷갈린다면 하루쯤은 의식적으로 그녀의 눈을 피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자주 눈이 마주치던 당신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되면 그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당신을 찾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녀와 다시 눈이 마주친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에게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거든요. 소심하거나 마음이 여린 여성들은 눈길만으로도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자주 눈이 마주치는 여성이 있는데 아직 말을 걸어보지 못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녀는 이미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자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대화도 비교적 편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이미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황은 거의 확실히 긍정적인 결과가 생길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신호를 읽고 먼저 다가간다면 그녀 역시 그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쉽게 놓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좋은 기회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녀의 행동도 중요한 신호예요.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만약 여자가 당신과의 대화에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거나 대화 중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여자가 당신이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의 말에 관심이 많고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의미죠. 적극적인 반응은 단순히 예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신체 접촉도 눈여겨볼 만한 신호입니다. 여자가 대화 중 팔을 살짝 건드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무심코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신체 접촉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이처럼 눈 맞춤, 가까운 거리 유지, 적극적인 반응, 그리고 가벼운 신체 접촉은 모두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체 언어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한다면 그녀의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내면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들키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막 남자답고 선머슴 같은 여자분도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조신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여자가 원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도 당신 앞에서만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는 거죠.
보통 성인이 되면 경험이 쌓이면서 수줍음이나 부끄러움 같은 감정들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특히 중년이 된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생기고 쉽게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연애의 산전수전 다 겪은 언니들도 똑같이 얼굴 빨개지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말투나 행동이 어색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 여자들은 자신의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을 들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관심한 척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다 티는 나지만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이럴 때는 당신과 눈이 마주치더라도 금방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그녀가 당신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여성이 당신이 먼저 말을 걸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대답하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열심히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대답을 잘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은 잘 못 마주치더라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여자는 정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막상 당신이 먼저 말을 걸면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 보이면 이게 좋은 신호 중 하나 같아요.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마음속 깊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가 먼저 당신에게 별것도 아닌 일로 연락을 하거나 사소한 일이라도 당신과 나누고 싶어 한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돈을 잘 쓴다면 그것도 엄청난 호감 신호입니다. 뭐 예전에 보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돈 쓰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실 사람이 다 똑같이 시간 쓰고 돈 많이 쓰면 그것만큼 관심의 표현이 대단한 데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돈 쓰고 시간 쓰는 거예요. 여자라고 다른 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마음과 심리는 똑같다고요. 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돈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이란 단순히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울 때 사랑을 듬뿍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도 큰 부분이잖아요.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돈을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려고 한다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 건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돈을 인색하게 쓰면서 마음만 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가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여자들이 친구들끼리도 계산에 칼같이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만 유독 돈을 잘 쓴다면 그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의 큰 신호는 밥을 사줄 테니 뭔가 부탁을 하거나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에 뭐 좀 설치해 달라니 하면서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당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만약 자꾸 사소한 부탁을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부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사소한 부탁을 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였기에 요약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특히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건네는 여성분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락을 자주 하는 여자라면 그것도 호감의 강력한 신호인데요.
여자들은 처음부터 연락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니까 물꼬는 남자 쪽에서 트여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대화할 때 눈을 자주 마주치는지 확인해 보시면 감정을 읽어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나눌 때 부끄러워하는 건데, 모든 여자들의 공통점으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걸 잘 캐치해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행동을 많이 하는 여자였어요. 사람이 친해지는 건 다 똑같이 시간 쓰고 돈 쓰는 행위잖아요. 여러분에게 돈 잘 쓰고 시간 많이 쓰는 여자 있다면 그건 엄청난 호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해드린 이야기 잘 들으시고 꼭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